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가 자꾸만 잡아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혹은 내 자존심 하나 지켜내느라 참으로 치열하게 이 세상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철학자 니체는 우리에게 아주 차갑지만 동시에 아주 따뜻한 진실 하나를 던져줍니다. 인간은 모두 사라진다. 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라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던 물건도, 밤새 고민하던 그 문제도, 그리고 나 자신도 결국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내일 지구가 끝날 것처럼 미워하고 평생 갈 것처럼 상처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다 쏟으며 정작 사라지지 말아야 할 내 마음의 평안은 내팽개치고 삽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괴로워해야 할까요? 어차피 사라질 인생인데 왜 우리는 이토록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꽉 쥐고 있던 손의 힘이 조금은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 지나가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누가 나에게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 그 짧은 찰나에 지나가는 소리일 뿐인데 우리는 그 말을 마음속에 박제해둡니다. 그리고는 10년, 20년을 꺼내보며 스스로 상처를 냅니다. 우리는 감정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미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이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억울함에 몸서리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마주 앉아 다툴 날도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생의 시간을 미워하는 데 다 써버리고 맙니다. 자존심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보고 감히.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옥죄입니다. 남들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실제의 나보다 중요해질 때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건 바람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금방 방향을 바꾸는데 우리는 그 바람을 붙잡아 내 집 기둥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니 매번 무너질 수밖에요. 가족 관계는 더 아픕니다.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은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서로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 당장 이 사람이 곁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어쩌면 내려놓으면 내가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내 존재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을 내 것이라 우기며 울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얼굴을 찌푸립니다. 불길하다고, 왜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손사래를 칩니다. 하지만 니체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기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그 고민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제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 친구의 전화에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돋보기를 들이대면 우리 삶의 불순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괴로움의 90%는 사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싼 차를 타지 못해서 속상한 것,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화가 나는 것, 친구보다 내 집 평수가 작아 초라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서는 한 줌의 모래알보다 작아집니다. 우리는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쓰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기쁨을 놓치고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의 그 미움과 후회를 또다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사라짐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삶은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내려놓아 봅시다. 첫 번째는 미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둘은 있기 마련입니다. 나를 속인 사람, 배신한 친구, 혹은 가슴에 대못을 박은 가족, 그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움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작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미움은 상대가 아니라 나를 파괴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요. 그 사람도 결국 늙고 병들고 사라질 존재입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기세등등함도 세월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가련한 존재에게 왜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십니까?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내 마음의 열쇠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지 모르지만 내 하루를 망칠 권리는 주지 않겠다.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미움을 놓으면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 빈자리에 나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풍경 한 조각을 채워 넣으세요. 어차피 사라질 인생에서 미워하는데 쓸 시간은 1분 1초도 아깝습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비교입니다. 요즘 세상은 비교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TV만 틀어도, 스마트폰만 열어도 잘난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뿐입니다. 누구네 자식은 대기업에 갔네. 누구네는 어디로 여행을 갔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내 삶이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비교는 끝이 없는 굴레입니다. 내가 10을 가지면 100을 가진 사람이 보이고 100을 가지면 1000을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남에게 두는 순간 나는 평생 남의 뒷공무니만 쫓는 구경꾼이 됩니다. 꽃을 보세요. 장미는 국화를 시샘하지 않습니다. 진달래는 수국보다 늦게 핀다고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때에 피어 제 색깔을 내다가 담담하게 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계절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봄에 화려했고 누군가는 가을에 깊은 향기를 냅니다. 타인의 시계에 내 인생을 맞추지 마세요. 비교를 내려놓으면 나만의 속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 어차피 사라질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박수를 갈구하며 삽니다.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말 뒤에는 알아달라는 처절한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타인의 인정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오늘 박수 치던 손이 내일은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입맛에 나를 맞추려다 보면 결국 진짜 나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습니다. 남이 보든 말든 그저 지금 하고 있는 놀이에 흠뻑 빠져 즐거워하는 아이처럼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됩니다. 참 고생 많았다. 이만큼 버텨온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훌륭하다. 남의 입에서 나올 칭찬을 기다리지 말고 내 입으로 나를 축복해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굽혔던 허리를 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세요. 사람들의 인정은 사라지지만 내가 나를 사랑했던 기억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무거운 짐, 바로 후회입니다. 그때 그 주식을 샀더라면,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자식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해줬더라면, 우리는 과거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두곤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가슴을 쳐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과거를 현재로 끌어와서 오늘을 망치는 걸까요? 니체는 운명의 애물, 페이티를 말했습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좋았던 일뿐만 아니라 아팠던 일, 실수했던 일, 굴욕적이었던 순간까지도 모두 내 인생의 소중한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있었기에 당신은 더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후회라는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이죠. 과거에 머물러 있기엔 우리의 남은 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라질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지금 내 발밑에 핀 작은 꽃에 눈을 돌리십시오. 후회가 멈추는 곳에서 비로소 진짜 오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사라질 인생입니다. 허무하신가요? 아니요. 이것은 허무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욕심, 이 모든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어차피 마지막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아니겠습니까? 니체는 인생을 춤에 비유했습니다. 춤은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 추는 게 아닙니다. 춤을 추는 그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단한 결과물을 남기려 애쓰지 마세요.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창가에 비치는 햇살에 감사하며 내 마음속에 미움을 덜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멋진 춤을 추는 법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갇혀 살지 마세요. 자식의 인생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도 마세요. 그들도 그들만의 춤을 추어야 하고 당신도 당신만의 춤을 추어야 합니다. 이제 자기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 누구의 친구가 아닌 오직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소리에 가슴이 뛰는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유한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존재이기에 지금의 괴로움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미움, 비교, 인정, 후회,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기는 힘들 겁니다. 오랫동안 내 몸의 일부처럼 붙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괴로움의 실체는 사실 여러분이 손을 펴는 순간 바람처럼 흩어질 것들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사라지기에 지금 이 순간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가 소중하고 오늘 마시는 물 한 잔이 달콤한 이유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잠시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자, 이제 묻고 싶습니다. 그토록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무거운 마음들 중, 그래서 지금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온한 저녁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이 되는 좋은 주제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